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리웃의 19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제롬입니다. 한 주간의 크고 작은 뉴스를 알려드리는 세상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12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74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약 21%에 해당하는 776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전체 사망자도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1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85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에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에서 이달 초 마드리드에서 업무상 이유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도시 전체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코로나 현황을 수치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이 올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체감하는 게 점점 무뎌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요즘에 들어요. 예. 얼마 전에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이 2번 중단되었다 이런 뉴스 전해드린 적 있죠. 참여자의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이후 임상시험을 재개했다고는 하고요. 그런데 이어서 이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한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현재 문제의 질환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미국 제약회사 엘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3상 임상실험이 중단됐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흥미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축복이다, 하늘이 준 선물이다 뭐 이렇게 극찬했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 비슷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리제네론, 이 항체 치료제 덕분에 회복이 되어서 퇴원했다. 뭐 이렇게 극찬을 했고 이 리제네론과 엘라일리 항체 치료제 2종을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었고요. 네. 그 같은 약속에 따라서 두 회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저번 주 FDA에서 이 백신 긴급 승인에 대한 요구 지침을 더 엄격하게 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백신을 공급하려는 것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위주로 지침을 만든 것을 높게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다. 좀 더 높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에 반면 백악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고 저번 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일에 그레튼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모의한 반정부 극단주의자 6명이 붙잡혔죠. 이들은 미시간의 준 군사조직과 협력해서 주지사 납치 모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 7명에게 별도로 테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휘트먼 지사의 여름철 주거지를 감시해왔고 휘트먼 주지사를 붙잡아서 반역죄 재판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등을 같이 하면서 주정부 기습 구상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80만 볼트 규모의 전기 충격기를 구입한 한편 또 다른 무리가 폭발물을 구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휘트먼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반발 시임이고요.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 국면 이후에 봉쇄를 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강경하게 맞선 코로나 대응 정책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백인 우월자들을 비롯한 극단 세력을 규탄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에 거부하고 stand back and stand by 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리고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 미시간 해방이라는 트윗을 해서 미시간 무장 민병대를 부추기기도 했는데 휘트먼 주지사는 이런 극단 증오 세력들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이런 언행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YouGov에서 미국인들에게 정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대답이 안 된다 였고 8%의 사람만이 애매한 답을 했었다고 해요.
절대 안 된다, 또는 절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올해 YouGov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요. 이 정치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이 YouGov 여론조사를 감독한 정치과학자 리 드럿먼은 이번 위트머 주지사 납치 모의가 이 폭력이 국가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여기는 미국의 최근 위험한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지난해 정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42건의 사례 중에서 백인 우월 극단주의자들이 38건, 38건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일단 특히 이민자를 사랑하는 우리 교포들에게는 이런 극우 증오 집단은 아주 위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뉴스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그 소녀상 문제. 일단은 그쪽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그 소녀상을 일본의 전방위 압박으로 인해서 철거 결정이 났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독일 법원에서 그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보존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사실 일본 정부와 한국 그 시민단체의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소녀상을 독일 베를린 예술인 협회와 독일 베를린 미테 구의원들의 부당 성명이 발표됐고요.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의 시민,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에 대한 시민 단체의 반대 운동뿐만이 아니라 독일인들도 그것을 철거는 부당하다고 지금 독일의 시민 사회가 지금 들고 일어선 거죠. 이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소녀상은 지금 독일의 3번째 설치된 소녀상이고, 3번째 설치된 그 장소가 첫 번째 공공장소라는 게 의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2개의 소녀상은 사유지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정부들도. 하지만 여기는 미테구라는 그 안에 공공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밑에 구청이 관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철거할 수 있는지 그런 지시나 행정명령을 구청에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은 지켜냈고 지금 앞으로 좀 법정 시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독일 베를린 예술인 협회에서는 이 지금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식에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예술 작품을 철거한다라는 것은 전범 국가로서도 문제가 있고 그 독일의 자유의지에도 반하는 문제다라는 철거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요. 독일 미테구 구의원 협회도 이 철거는 전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댓글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런 상황에 왜 한국 정부는 나서질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는 지금 안 나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무개입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스스로 소녀상을 유치시켰고 거기에 일본 정부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독일 현지와 전 세계의 여론을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끼어들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이 우리도 한 시민단체로서 그런 지지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나서서 한다라는 건 좀 힘싸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본이 바라는 쪽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굴욕 사건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일본이 압력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일에서도 이런 시민단체 자성의 목소리가 독일에서는 일본이 전범 국가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지 독일 스스로가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우리 계속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일본이 전범 국가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의 고치는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로비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시비를 건 게 그 비문의 내용이 국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 비문이라는 거는 그 소녀상을 세울 때 그 석조 바닥에 옆에다 생겨 넣은 설명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일본의 전범 행위를 묘사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문제 내용을 차라리 고쳐라. 비문의 내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문을 고쳐라. 이렇게 했으면 시민사회도 적정선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까지 명령하기엔 너무 억울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조건을 주고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철거를 하라고. 그게 예, 엄청나게 이 압력을 줬다고 그 스가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예, 얘기했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굴욕이죠. 독일은 그 압력을 받아들인 거고, 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벌을 하잖아요, 독일이. 그런 것에. 그리고 또 그 밑에 거기가 또 녹색당이 또 우세한 지역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일본의 그런 요구를 받아줬다는 게 지금 굴욕이기 때문에 지금 예, 뭔가 스스로의 전화위복이 자성의 될 수 목소리가 있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예, 소녀상을 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이 미주동포설록 페이스북 그룹에 이게 올라왔고, 청원운동이, 그다음에 텔레그램방 해외 독립군운동, 거기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겠구나. 일본 정부가 저렇게 돈 뿌려가지고 하면은, 게다가 독일인데 전범 국가로서의 동지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철거하지 말라가 아니라 논란이 있는 것을 안 이상 철거를 자기들이 강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일 정부나 구청은 이런 성폭력,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 이런 거에는 단호하게 자기들은 반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런 말 딱 덧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그 활동가들의 이 활동,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려요. 저도 창원에 참가했거든요. 자부심 느끼고, 이런 한국 정부가 뭐 하는 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해외 네트워크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활동가들이 소녀상, 뭐 세월호, 뭐 여러 가지 인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잘 가동해서 활용하면 일본 정부도 이길 수 있다고, 이런 뭐 자부심도 갖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추진해 주신 분들과 성원해 주신 분들 다 수고했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합니다. 네, 요모조모 여기까지입니다. 김 사장의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네, 쓸쓸한 가을날 외롭게 들판을 걷는 중년 남성의 발걸음처럼 이 코로나 전국을 무겁게 걸어나가는 미주 동포들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 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내가 전광훈 목사 비슷하게 됐네. 자, 오늘은 이제 좋았다가 안 좋은 소식, 기대가 되었다가 사그라진 소식, 그런 한 세 가지 장면을 제가 그냥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 장면은 제가 말로 그냥 설명할게요. 저희 동네에 저는 차를 오일 체인지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월마트이 바로 가게 가까이 있어서 그게 참 편해요. 거기가 뭐 잘 고치고 못 고치고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차를 월마트에 갖다 놓고 걸어서 와서 가게 일 보다가 갈 때 되면 가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막 그 뭐 예약을 하고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 쓴 커피 마시면서 무슨 뭐 잡지 계속 보면서 TV 보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오일 체인지 할 때까지.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바로 앞에 월마트 어로센터에다 갖다 놓고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코로나 때 그게 딱 닫았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 마일리지가 훨씬 초과를 했어도 그냥 타고 다니다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어로센터가 다시 문 열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죠.
첫째는 제가 오일 체인지나 차 정비를 옛날처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 편리함. 그다음에 좀 뭔가 다시 정상으로 삶이 되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이 살아나가면서 좋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또 갔거든요. 또 닫았어. 어머나. 안 받아요. 문 닫았고. 저희 동네 월만만 그런 건지 뭐 딴 데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니까 좀 그냥 처음에 문 닫았다는 이해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구나. 근데 다시 열어서 이제 거기 가서 또 해야지 하고 랄라룰루 갔는데 또 닫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은 뭐 제가 뭐 표현을 안 해도 아시겠죠? 막 마지막 입새 화나고, 같은. 뭐가 막 절망이 더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음. 다시 살다가 죽는 거는 더 힘들어요 이거. 권투 선수도 첫 번째 다운됐을 때는 잠깐 쉬고 일어나서 다시 해야지 했는데 두 번 다운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절망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스포츠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스포츠 뭐가 있었지? 네. 제가 우리 친한 중국집 아저씨 있어요. 패킹호. 우리 옆에 가게. 아주 저 말씀 많이 굉장히 친한 중국집 아저씨.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막 작은 동네인데도 온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뷔페식 오고 막 그 뉴욕 이쪽에서 중국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서빙하고 막 계속 주방장도 뉴욕 같은 데서 와서 하고 이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집에 가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고 투고만 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 주방장 2명, 주인 아저씨, 일하는 젊은 학생, 여학생 4-5명이서 뭐 그 비닐로 이렇게 커튼 막고 사람 안으로 잘 못 들어오고 전화료만 받아서 문 밖에서 이제 여학생이 막 배달해주고 차에서 기다리고 뭐 이런 스산한 장면을 보고 하니까 막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인가 드디어 이제 그 몇 달 만에 드디어 뷔페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물론 50%밖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노스캐롤라이나가 페이스 2 단계로 간 게 옥토버 2nd 그 10월 2일이거든요. 지지난주 네. 금요일. 안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막 뷔페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순간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단순히 그 집에 대한 연민의 정 뭐 그 미스터 첸에 대한 제 우정 이게 아니지. 무슨 막 그 까미의 소설 뭐 페스트를 마치 뭐 다 이겨낸 다음에 인간 세상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어떤 환희를 느꼈었거든요. 그저께. 그걸 보고 나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 찔끔. 야, 우리는 다시 사는구나. 마치 옛날에 우리가 전쟁은 못 느꼈지만 막 전쟁에서 막 피난살이 하고 뭐 막 도로변에서 뭐 밥 같은 거 끓여 먹고 막 그런 피난살이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뭐 사람들 있고 이제 우리 다시 잘 살아봅시다 막 치우고 하는 그런 거를 꼭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주 기사가 페이스 서드로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사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 아직도. 왜냐면 코로나에 대한 겁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일하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보니까 그 중국집 아저씨의 그 축 늘어진 어깨가 저 주차장 속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바쁘지 않은 거예요. 김 사장님,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도 사실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지만 매주 그 코로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수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계속 늘어났는데 식당은 닫았다가 다시 열고 다시 열었다는 거는 안정됐기 때문에 열었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이 경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살리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 팬데믹 기간이 워낙 길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무슨 뭐 스트레스 쌓이고 지금 무슨 탈모 현상 나오고 이빨에 뭐 칼슘이 빠지고 이런 거 뉴스에 지금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맞아요. 잠 못 술 자고 늘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죠. 개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막 이런 게 서서히 대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막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사는 건가 하고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절망감이라는 건 더 큰 거죠, 지금.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장면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백악관에서 어떤 트럭 하나를 놓고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amazing, great, we are booming. 왜냐하면 오하이오에 그 GM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트럼프가 가가지고 막 유세를 했거든요. 야, GM 다시 살 수 있어. 우리 자동차 산업 살 수 있어. 해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뭐 다 데리고 들어올 거야, 미국에. 막 그러면서 막 오하이오 뭐 그쪽에 사람들로부터 뭐 지지받고 오바마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이 2016년에 막 트럼프한테 주고 트럼프는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소리 소문 없이 GM 문 닫았어요. GM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야, 트럼프 뭐 이거 뭐냐.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GM의 로즈타운이라고 해요. 주님의 도시라고 하죠. 로즈. 오 주여 할 때 로즈. 로드타운에 GM 공장이 있는데 그 문 닫은 GM 공장을 이 로드타운 모터라고 이름을 새로 해서 이 사람이 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전기차로. 엘렉트리컬 비클로 해서. 그래가지고 픽업 트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전에 쭉 다 팔렸다가 이 사람 이거 사가지고 그래도 다시 공장 가동한다니까 어떻겠어요. 당장 백악관으로 와라 해서 차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 그렇지. 내가 뭐 살린다고 그랬잖아. 뭐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뭐 픽업 트럭 앞에서 이제 오하이오 뭐 부밍이잖냐. 부밍.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로드타운 모터스가 물론 뭐 새로운 사업 야망에 차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막 부밍이다 이러고 한 거는 와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 거리가. 그렇게 쭈글쭈글해? 지금 가서 보면은 네. 그 광활한 주차장에 옛날에 막 수백 대 수천 배씩 차들이 파킹되고 막 사람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GM 때는. 네. 트럼프가 얘기한 것과는 너무 달리 그냥 뭐 몇십 대 있고 텅 비어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여러분 뭐 로즈타운 모터라는 거 뭐 주변에 이렇게 둘러다니는 거 봤어요? 차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커네티컷 이런데 난 못 듣도 봤어요. 보도 못했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작은 했지만 그냥 몇 대 생산하는 거겠지. 그거 아직도 물론 나중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그려 주신 글이 웃긴데요? 그 빨간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아직은 네. 시작 단계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텅 비어 있고 대부분 다 잘려버렸어요. 그냥 다 수만 명 일자리 지금 잃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야 우리는 지금 다시 부흥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경제 정책 이거다 바로 이러면서 선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엿먹으라 하면서 이 조그맣게 글자 보이지 않습니까? 덤프 트럼프. 이걸 여기다 붙인 거예요.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문을 닫았어. 굴지의 미국의 자동차 산업 거대 회사가. 그러다가 쭈그러져 있다가 그래도 로드타운이라고 새로운 기업가가 공장을 세워서 해서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이거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 그다음에 당장 자업이 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되고 하니까 오하이오에 있는 사람들 지금 덤프 트럼프 이거 사인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쓸쓸한 장면들을 지금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오늘 쓸쓸한 가을날. 물론 희망을 가져야죠. 뭐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고 희망을 갖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 적응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사람도 돌아오고 하는 날이 언제일까? 막 손꼽아 기다려지긴 하는데 금방 올 것 같진 않아요.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도 3단계에서 많이 오픈하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바로 비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뻥충 뛰어가지고 50개 주 중에 1위 했잖아요. 맞아. 갑자기 그랬었어요. 네. 뭐 참 그러니 이거 뭐 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 사람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경제를 살리자니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완화하자니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더 문제가 생기고 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2차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트럼프가 민주당과 2차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중단했다가 또 다시 재개한다. 그 대신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1200불씩 직접 지급하는 그 단독 법안만 빨리 보내라. Are you listening, Nancy? 하면서 트위터 날리고, 그래서 이제는 됐나 보다 하고 다 기뻐했고, 저도 그날 그래서 개그대 행진을 좀 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에. 근데 제가 네. 지난주에 한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럼 낸시가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낸시 펠로시가. 그럼 네. 단독 법안이라도 보내겠다든가. 근데 지난주까지 아무리 주말까지 찾아봐도 없어요. 낸시 펠로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그게 좀 캥겼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거를 언급을 한 게 참 다행이에요. 제가. 아직 낸시 펠로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 다만 트럼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로 가지고 따지고 들고 있구나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포인트도 뭐 금요일 날 활짝 올라가고 월요일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게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거든. 그다음 급기야는 CNN의 울프 블리처, 아주 오래된 유명한 앵커죠. 하고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 하우스 스피커와 대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울프 블리처는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았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이거 받아야지. 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좀 시기. 합의를 하라 이거지. 합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블럼 솔빙 그룹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합의를 원하는 민주당 하원들이에요.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낸시 펠로시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합의해라, 합의해라. 좀 적어도 합의해라. 그런데 어제 이 대화를 하는데 블리처도 똑같은 질문 하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한테. 당신의 안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합의를 안 하느냐. 다 지금 굶어 자빠지고 있고 너무 시기가 늦으면 자영업자들이 문 다 닫아버린 상태에서 경제 지원을 해주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랑 생각이 똑같이 질문을 하니 낸시 펠로시가 이제 막 설명을 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 CNN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의 정책에 비판적이고 좀 민주당이 그래도 우호적인 상태잖아요. 이 두 명이 대화 간에도 얘기해요. 낸시 펠로시가 그래요. 울프한테 우리가 we have known for 30 years 너랑 나랑 30년 이상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말은 자꾸 끊고 나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합의하라고만 하느냐. 뭐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아규가 조금 일어날 정도였어요. 둘 사이에. 당장 낸시 펠로시가 합의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하면 지금 당장 쉽게 드는 생각은 막 저 정말 미워 죽겠네.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협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아주 제가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혀 짧은 목소리로. 그럼 낸시한테도 내가 그렇게 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시. 트럼프가 보내란 단독 법안 빨리 합의하지 왜 안 하냐고. 그거 안 하면 지금 우리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2차 경기 부양책 현재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1200불 직접 지급 또는 좀 더 합치면 항공사에 대한 지원 뭐 요 정도 스탠드얼론 단독 법안을 빨리 보내라고 그랬고 그러면 보내기만 하면 자기 한다 이렇게 딱 포석을 했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시간이에요? 이제 낸시 펠로시의 시간이 되겠죠. 받으면 가는 거고 안 받으면 누가 욕먹어. 이제 낸시 펠로시가 욕먹는 그런 장기를 딱 둔 거 아닙니까? 근데 낸시 펠로시가 다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원래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은 3.4 트릴리온을 원했어요. 그 히어로스 법안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2.5 트릴리온으로 줄이고 해서 이미 내렸어요. 그런데 또 내려서 1.8, 1.6 하라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낸시 펠로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이 몇몇 의원이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10월 19일 날 개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화당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 날 개원을 하자마자 타겟티드 에이드 비례해서 뭐 트럼프의 안에다가 몇 가지 더 붙이는 거예요. 몇 가지 더 붙여서 다시 또 올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중구난방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단독 법안 보내라. 민주당은 2.2 트릴리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는 못 내려간다. 공화당 상원은 우리끼리라도 그냥
타겟 데이드 빌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안 더하기 몇 개 합쳐서 따로 그냥 올리고 있다. 이러면 3자가 다 합의돼야 되는데 3개가 다 따로 놀아. 그럼 이거는 절대 합의가 안 돼요. 근데 낸시 펠로시의 주장을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건 있더라고요. 자, 낸시 펠로시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당은 노동자, 의료 종사자, 교사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예? 예산을 다. 짤 때, 예, 다 예. 생각해서,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장 도와줘야 되는 거 안다. 그러니까 1.8 트릴리언이라도 받아들이지 왜 안 받아들이냐고 울프는 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낸시의 얘기 이겁니다. 당장 필요하다는 건 자기도 절실하게 안다. 그런데 이건 나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Science based, academically documented, institutionally suggested. 이게 은유를 맞추면 이렇게 해야 돼요. scientifically based라고 해야 되는데 뭐 낸시는 science based라고 그랬는데 과학적인 근거와 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거 다 문서화돼 있어요. 자료가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을 올릴 때는 민주당이 그냥 막 올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낸시 펠로시가 머릿속으로 그냥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institutionally suggested. 그러면 전문기관, 통계학 기관 이런 데서 다 사람의 숫자 얼마를 투입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서 한 것이 3.4 트릴리언인 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쪼들리고 쪼들려서 2.5 트릴리언 하고 이걸 해야 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팽개치고 스탠드얼론 1200불 먼저 보내자 한 그것이 잘못이지 왜 민주당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 제시하는 돈 액수는 그 사이언티피컬리 안 되는 거죠. 그냥 깎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게 근거가 없는 뭐겠어요? 거죠? 그러니까 1200씩 그냥 지급하자. 이게 과연 사이언티피컬리 베이스된 거고 아카데미컬리 다큐먼티드 된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아니면 귀차니즘 그다음에 자기 정치적인 인기 어떤 거라고 할까? 저는 진짜 주장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롱님은 근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이. 저는 사실은 낸시 펠로시 주장이 조금 더 마음은 가는데 이게 또 막상 현실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받고 싶고 이쪽 저쪽이 좀 교차가 되네요. 예, 저도 잘 무조건 받고 모르겠어요. 싶은 사람 맞아요. 그 받고 싶은 축으로 지난주까지도 했는데 하여튼 한번 귀를 이번에는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게 좀 딱 나와요. 그래서 아주 science based, academically documented, institutionally suggested 이 세 가지 말이 가슴속에 탁 와 닿으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어차피 이제 뭐 10월 말에 뭐 서둘러 가지고 돈 주고 해봤자 그럼 빨리 됐을 때나 10월 말에 돈 받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선거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1월 3일은 내 생각에는 어차피 늦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다면 제대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안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마음이 지금 자꾸 이렇게 싱숭생숭해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깨달은 이 얘기 이걸 한번 했고 여담으로 이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제가 이 명리학적으로 이 이름을 좀 분석해봤는데 그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리학적인 얘기.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건데 박성윤님. 아니요. 낸시 하면은 네. 어때요? 낸시 펠로시 할 때 이 난이면은 이제 정난시, 영난시 할 때 그 난시고, 그다음 펠로시도 펠로시, 시고? 난시 펠로시 이렇게 한국하고도 아주 시. 친숙한 이 무슨 시 사시 남정기 뭐 이런 시가 한 이름에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뼈대가 있는 집안이 아닌가 이게 명리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씨앗이 단단한. 네. 뭐 이 오늘 정도로 새로 만드신 개그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아니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막 무조건 빨리 하라 막 이렇게 저 여자 또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지금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개를 해봤습니다. 이 어카운팅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는 회개를 한번 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95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비가 강남으로 간다는 시기 한로가 지났습니다. 예, 어느새 추워졌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되는 것도 예,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